네,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이수호 변호사입니다. 흔히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로 상가의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시설과 영업권 그리고 임차권 일체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받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권리금은 상가임대차의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상가를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받는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하여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그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면서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자신이 박탈당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상가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 본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령한 경우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의 부당한 횡포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임차인이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는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인해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기준을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에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자신이 지급받기로 정한 구체적인 권리금의 액수와 감정을 통해 평가되는 객관적인 권리금 상당의 평가액 중 적은 금액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우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6개월 이전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여서 그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그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정당하게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선 적어도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과 보증금 상당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자력 또는 신용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다소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객관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물색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에게 신규 임차인의 주선을 의뢰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6개월 이전부터 임대인이 확정적으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확정적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는지 여부를 임차인이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여러 차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시고 임대인 본인이 상가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등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신규 임대차 체결 거절 의사를 확인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어떻게 산정할까요? 조금은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권리금은 크게 영업시설, 비품, 재고자산처럼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유형 권리금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영업이익,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은 무형 권리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권리금은 매입 당시의 거래 가격, 감가상각, 현재 시장 가격 등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권리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은 해당 시설들을 설치하시거나 인수할 당시 지불하셨던 대금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등을 수집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무형 권리금은 말 그대로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어 이를 평가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의 예를 살펴보면 무형재산 권리금을 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차인이 해당 상가를 이용하여서 취득하고 있었던 구체적인 영업이익금 또는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주변의 상가에 관하여 권리금 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도 하지만 실제 해당 상가를 이용하여 취득하고 있는 이익금이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형 권리금이 높게 책정되고 이익금이 낮은 경우에는 역시 권리금이 낮게 책정되거나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형 이익금이 주요한 산정 기준이 되는 이익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서는 역시 임차인이 이를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매입 자료, 통장 거래 내역 등과 같이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이익금은 무형 권리금을 산정하는 이익금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금의 평가를 바라는 임차인은 역시 정당하게 그 소득을 신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임차인들의 최소 임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여전히 임차인들은 그 기간이 도가되는 경우에는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해는 불리한 지위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금 해소권은
10년의 임차 기간이 지난 임차인들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이 마지막으로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하고 실질적인 방법이므로 임차인 여러분은 정당한 권리금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꼭 만발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을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